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와 형을 키워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채우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실 정도로 여러 일을 하시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힘들게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형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더 짐을 드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많이 준다는 일이며 뭐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고요. 젊은 시절 참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집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더군요. 형 장가 보내겠다고 얼마 안 됐지만 모아뒀던 돈도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전쯤 평생 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몽롱하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꿈이 너무 찝찝해서 어머니와 형에게 말했지만 아버지가 하늘에서 어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하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치만 저는 계속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건강검진을 시켜드리기로 했죠. 그리고 건강검진 후 여러가지 정밀검사를 했고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폐암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였어요. 저와 형은 그 소식을 듣고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린 것만큼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신 어머니, 저희 때문에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죄책감도 들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암 소식을 듣고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실비나 암보험을 들어놓지 않아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됐죠. 그러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치만 그 돈으로는 항암치료 비용과 요양원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저희 형제는 정말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 일했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병원에 있어봤자 그냥 조금 늦출 뿐이지 소용없다고 했죠. 이미 전신에 퍼질 대로 퍼져서 폐암 말기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숨이 멎을 정도로 울어댔지만 정작 어머니는 담담하시더군요. 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아픈 것보다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는 병원비가 더 걱정의 순간이 오더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매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걸 아마 어머니도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사정을 뻔히 아는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그냥 남은 생은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요. 병원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싶지 않다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에이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자고 저희 형제는 의견을 모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형수님이 돌봐주기로 하셨습니다. 고맙게도 형수님은 어머니를 참 잘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고 저희는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형수님이 어머니를 잘 돌봐주셔서 돈 버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돈을 모아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어떤 치료라도 다 받게 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점점 형수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어진 병수발에 지친 건지 뭔지 저희를 대하는 태도,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다고 느껴졌죠. 하지만 병수발을 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형수님도 많이 힘드시겠지 하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방 안에서 어머니랑 형수님이 큰 소리로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놀랬고 방문을 열자 두 분 다 화들짝 놀라시면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저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두 분 다 별일 아니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냥 넘겼어요. 어머니 맡긴 주제에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점 어머니의 건강은 안 좋아졌고 겉모습만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많이 수척해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일찍 끝나서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귀가하게 됐어요. 집 앞에서 퇴근하는 형을 만나 집으로 같이 올라갔죠. 집에 가니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형수님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하며 초조한 상태로 계시더군요. 저와 형은 왜 그러냐며 어머니는 어디 갔냐고 물었고 형수님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잠깐 마트에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 형수님의 말이 말도 안 되는 게 어머니는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혼자서는 멀리 나가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정말 화가 났지만 저와 형은 일단 어머니가 멀리는 못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 주변을 뛰어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사진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혹시 이런 할머니 보셨냐고 물어봤지만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뛰어다니면서 찾아봤지만 헛수고였죠.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저와 형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형수님은 초조하고 안절부절한 상태시더군요. 뭔가 그런 형수님을 보니 저도 모르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잊은 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형수님한테 막말을 하기 시작했죠. 힘들어서 어머니 갖다 버린 거 아니냐면서 소리치고 화를 냈습니다. 형도 옆에서 말리지 않고 형수님한테 같이 뭐라고 하더군요. 저희 형제가 화를 내니 형수님은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고 울면서 저희에게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판단할 틈도 없이 어머니가 중요했기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형의 차를 타고 형수님이 안내해주는 곳으로 한참을 달려갔고 그곳은 아주 깜깜한 산이었어요. 형과 저는 대체 여기가 어딘데 어머니가 여기 있냐고 물었고 저는 정말 제 말처럼 어머니가 귀찮다고 갖다 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수님한테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서 어머니가 잘못했으면 형수님도 각오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는 돗자리에 물병 하나를 꼭 쥐고 앉아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니 그리고 무사하신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형수님에 대한 분노도 차올랐죠. 저는 어머니에게 자식들이 못나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당장 집으로 가시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자기는 여기가 편하다며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왜 이렇게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누구에게인지도 모를 화가 났습니다. 뭐라 하시던 말던 약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우선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형은 화가 나서 형수님을 다그쳤어요. 그리고 이런 나쁜 여자인 줄 몰랐다며 당장 이혼하자고도 소리질렀죠.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형은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며 형수님을 때리려고까지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기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난리통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어머니는 얘들아, 네 형수한테 그러지 마라. 네 형수는 아무 잘못 없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니들을 낳고 기르며 엄마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 때문에 내 자식들 고생하는 꼴을 보겠냐. 내가 아니어도 사는 게 팍팍한 너희들인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나에게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쏟아붓는데 엄마인 나는 그런 거 못 받아야. 내가 그냥 아프고 죽고 말지 내 자식들이 힘든 것은 못 본다. 그게 더 아프다. 그래서 그랬다. 네 형수한테 내가 졸랐다. 나 그냥 보내달라고. 내 자식들이 힘들 꼴을 보니 내 속이 문드러져서 못 살겠으니 네가 나 좀 도와달라 그랬다. 그러니 형수한테 네 마누라한테 그러지 마라. 라고요. 참 듣고 있는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형수님과 함께 있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렇게 형수님은 졸랐다는 것입니다. 그 산으로 그냥 데려다 주기만 하라고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형수님도 어머니가 한두 번 그러실 때는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엄마로서 그럴 수 있다 하고 들어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당장에 자기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약을 다 털어먹고 그냥 죽어버리겠다며 형수님을 협박했고
형수님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그곳에 데려다 주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데려다 드리고 집에 오는 길부터 저희가 오기 전까지 어머니가 걱정돼서 계속 안절부절 못했고, 저희가 그렇게 난리를 피워도 이걸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섰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 형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엉엉 울었네요. 괜찮다고 하는 형수님을 붙잡고 울고, 그런 저희를 덤덤히 지켜보신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또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건 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서라고요. 이제껏 힘들게 키워주신 게 어딘데 고작 몇 년 아프셨다고 이게 고생이라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다니요. 엉엉 우는 저희 형제를 안아주시면서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뒤 어느 날, 저희는 항상 출근을 하면서 어머니 방에 들려서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는 곤히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평온해 보이던지 깨지 않으시게 조심조심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그렇게 주무시듯 돌아가셨어요.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 사실을 형과 형수님에게 알렸고, 저희 세 사람은 그렇게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신없이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셨죠. 저보다도 젊은 아버지와 주름진 어머니, 두 분은 손을 꼭 붙잡고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가시더군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어머니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도 행복한 소녀 같은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지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을 하니 조금은 마음이 괜찮아지더군요. 저는 이제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을 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불효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